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지셔닝이란 의미와 개념, 성공적인 포지셔닝 10가지 원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포지셔닝의 개념을 잡기 전에 포지션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네 포지션 잘 잡아라. 포지션을 잘 지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여기서 말하는 포지션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90년대에 유명했던 가수 I love you를 부른 그 포지션은 아니겠죠? 포지션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POSITION 이렇게 해서 직위, 위치를 의미하는 영단어입니다. 네 위치를 잘 잡아. 네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 잘 봐.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포지셔닝은 무슨 의미일까요? 포지셔닝. 포지션에다가 ing가 붙어서 ing는 뭐뭐 하는 중으로 해석이 되니 위치를 잘 잡는 중 해석하면 될까요? 정확하게 의미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 소비자의 마음 또는 인식에서 경쟁 브랜드에 비해 특정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강화하거나 변화시키는 전략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우시죠? 소비자의 마음 또는 인식에서 경쟁 브랜드에 비해서 특정 브랜드, 나의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강화하거나 변화시키는 전략. 이거를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가면 현관문이나 벽면에 덕지덕지 전단지가 붙어 있는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헬스 광고, 마트 광고, 세탁소 광고, 또 아니면 신장 개업하는 식당 광고, 부동산 광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관심이 없는 내용 같은 경우는 보지도 않고 여러 장을 그냥 두둑두둑 다 떼서 재활용 버릴 때 그냥 같이 쑥 쳐박아서 버리기 일쑤였는데 어느 날은 집에 가려고 비번을 누르려고 보니 도어락에 또 떡하니 전단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붙어 있는 그런 전단지를 버리는 것도 솔직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화가 치미는 순간 갑자기 생뚱맞게 전단지가 눈에 들어와요. 문구가. 예를 들면 겨울 입을 명품 세탁 이라는 세탁소 전단지 문구인 거예요. 때마침 집에 처치곤란인 겨울 이불이 나뒹굴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땐 괜찮네. 얼른 전화를 해서 세탁을 맡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빠른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서 언제 예약을 잡고 수거하러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전화를 하는 그 순간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세탁소가 우리 집에 정리 안 된 채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겨울 이불들을 뽀송뽀송하고 섬유유연제를 입혀서 좋은 향기로 나에게 딱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들기 때문이죠. 많고 많은 세탁소 중에서 여기를 선택한 것이 포지셔닝입니다. 바로 즉 잠재 고객의 마인드에 적절하게 메시지를 주는 전략이죠. 우리는 계속 겨울 이불을 세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세탁소에 전화해서 이걸 이불을 가지고 가세요. 언제 수거하러 오세요. 이걸 묻는 그 과정이 번거로워서 생략을 하고 모른 척을 하고 무시하고 그냥 뒀던 거예요. 세탁소 업체들에게 봤을 때 우리는 잠재 고객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업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고 번거로워서 하지 않는 이런 행동들을 일깨워 줄 수 있게끔 계속 전단지를 붙이거나 우리 눈에 띄게 하려고 그런 방법을 이제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붙이는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 행동이 딱 나에게 맞아 떨어졌을 때 우리가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하는 그런 단계. 그렇게 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거기는 수익이 발생이 되겠죠. 잠재 고객의 마인드에 적절한 메시지를 주는 전략. 그게 포지셔닝입니다. 포지셔닝을 잘해서 잠재 고객에게 적절한 메시지를 심어준다면 사업이 성공할 확률이 크겠네요. 그럼 성공적으로 포지셔닝을 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빠르게 한 10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더 잘하기보다는 남들과는 달라야 된다. 자영업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사장님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님들이 가령 사장님에게 왜 내가 당신 가게에 가야 되고 당신 가게에서 무엇을 사거나 먹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다가 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우리 가게는 예를 들면 몇 대째 내려오는 전통적인 철학과 고집으로 이렇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답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고객을 끌어들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건 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쵸? 다 잘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들과 내가 다른 점, 그게 독창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뛰어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남들보다 특별해야 된다.
세상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흘러넘쳐요. 저희가 집에서 하루에 TV를 본다고 했을 때 한 가정에서 하루 동안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장면의 바뀜 있죠. TV에서 나오는 그 장면의 바뀜이 평균 15만 장이라고 합니다.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특별해야 돼요. 독특하고. 올림픽에서 3등, 4등, 5등 무엇보다 그분들도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쵸? 그치만 그것보다 우리는 1등을 더 기억하는 이유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무조건 첫 번째가 되라.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첫 번째가 될 수 있는 틈새를 찾아야 됩니다. 네 번째, 첫 번째가 될 수 없다면 차라리 새롭게 포지셔닝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몇 시간 정도 고민하다가 포기를 잘하죠. 그러니까 수년간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준비가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틈새를 차지하는 사람의 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이건 거예요. 고민을 잠깐 하다가 못 찾겠네 하면서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새롭게 포지셔닝 하기 위해 틈새를 찾는 그런 방법은 어떤 게 있냐? 어떤 방법을 시도해보면 되냐 했을 때 우리는 매일같이 하루에 10분이나 15분, 20분 정도 투자를 해서 내가 첫 번째가 될 수 있는 분야를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매번 떠오르는 기억을 기록해서 그 기록 속에서 실마리를 찾아라입니다. 생각나는 거가 지금 생각나는 거지 1시간 뒤에 그때 무슨 생각이 났는데 뭐였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기록하고 노트에다가 적어 놓던지 메모장에다가 적어 놓던지 기록을 하는 습관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기록을 한 번씩 살펴보고 그 속에서 이런 게 좋을 수 있겠다라고 단서를 찾는 거죠. 실마리를 찾아라. 다섯 번째, 폭 넓은 것보다 날카로운 것이 낫다. 사업 분야가 좁을수록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상품이나 단 하나의 능력에다가 주목을 하세요. 한 가지가 제대로 자리 잡은 다음에 이게 정착이 되면 그 다음에 사업을 늘리는 거는 전혀 문제될 게 아니에요. 업체에서 쓰는 광고 전략인데 왜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시장, 내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장을 차가운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고객층이 있는 시장을 따뜻한 시장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차가운 시장에는 송곳처럼 뾰족하게 광고하라. 따뜻한 시장에는 당신의 포지셔닝에 적합한 모든 것을 제공하라 라고 광고를 합니다. 송곳처럼 뾰족하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넓게 하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나만의 분야를 뾰족하게 공략하라입니다. 여섯 번째, 특별한 방법이 아닌 한 기본 욕구를 선택하라. 일곱 번째, 나만의 타깃 집단을 선정하라. 이미 확보되어 있는 고객이 아니라 공략하고 싶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사업을 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줘라.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목표로 삼은 타깃 집단이 가장 절박하게 느끼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나의 결핍은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 계속 말하고 퍼뜨려라.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속한 분야에서 첫 번째가 될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인정받는 1등이 되어야 됩니다. 대중에게 공식적인 전문가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죠. 왜 특별한 일을 하거나 책을 집필하는 것도 요즘에 전자책이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대중에게 내가 알려져서 나의 책이 팔리게끔 유도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논문을 쓰시거나 방송에 출연을 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어디서 유명한 상을 받거나 이런 방법 등 대중에게 당신을 알릴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좋다. 무엇이든지 활용하라. 전문가에게 인정받으면 된다는 그런 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모든 것은 대중에게 달려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가격을 결정하라. 고객들은 전문가에게 아무리 높은 가격이라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비용이 비싸서 이거를 선택할까? 이렇게 말고 내가 이렇게 비싼 비용을 측정한 만큼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이 비용을 지불을 하면 내가 받잖아요. 받았을 때 나는 그 돈을 받을 자격이 되는가? 내가 받는 돈보다 더 많은 이득을 상대방에게, 고객에게 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성공적으로 포지셔닝 하는 방법을 한 줄로 정리해서 요약해 보면 남들과는 다르게 나만의 타깃을 정해서 뾰족하게 침투하라. 저는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포지셔닝 하세요. 감사합니다.